늙은이 주제에 이 회사 밥은 왜 먹어? 박정우 임원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한성산업 본사 구내식당에 울려 퍼졌습니다. 오후 12시 30분 점심시간의 한복판이었죠. 깔끔한 정장을 차려입은 직원들이 식판을 들고 줄을 서 있는 가운데 한 노인이 조심스럽게 벽 쪽으로 몸을 피했습니다. 78세의 김병수는 낡은 작업복 차림에 해진 운동화를 신고 있었습니다. 주름진 손으로 플라스틱 식판을 꽉 잡은 채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죠. 아이고, 미안어이. 하지만 박정우 임원의 시선은 더욱 차갑게 변했습니다. 48세의 그는 한성산업 본사 전략기획실의 핵심 임원이었죠. 명문대 출신의 엘리트 코스를 밟아온 그에게 허름한 차림의 노인은 그저 눈에 가시일 뿐이었습니다. 여긴 직원 식당이지 노인정 무료 급식소가 아니라고. 박정호의 목소리가 한 옥타브 높아졌습니다. 식당 안의 웅성거림이 점점 잦아들었죠. 젊은 직원들은 서로 눈짓을 주고받으며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김병수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더욱 숙였습니다. 지갑 속에는 가족 초청 식사 주간 임시 출입 패스가 들어 있었지만 꺼내기가 망설여졌죠. 동생인 김상도 명예회장이 오랜만에 회사 구경을 오라고 해서 왔는데 마침 중요한 회의가 있다며 먼저 식사를 하라고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이 벌어질 줄은 몰랐죠. 구내식당 한쪽에서 일하는 조리장 박말순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62세의 그녀는 20년 넘게 이곳에서 일해왔죠. 노인의 얼굴이 어딘가 낯익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확신은 서지 않았습니다. 다만 허름한 차림의 노인이 불쌍해 보여서 보리밥과 된장국을 조금 더 푸짐하게 담아줬었죠. 박정우는 주위를 둘러보며 목소리를 더욱 크게 냈습니다. 다들 보세요. 이런 사람들 때문에 회사 이미지가 떨어지는 거예요. 관리팀에서 일하는 최은지가 멀찍이서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28살의 그녀는 휴대폰을 만지작거리며 고민에 빠졌죠. 이런 상황을 촬영해서 신고해야 하나 아니면 그냥 넘어가야 하나. 하지만 노인을 향한 임원의 태도가 너무 심했습니다. 김병수는 식판을 들고 있던 손이 살짝 떨렸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런 상황에서 마음이 더욱 상하는 것 같았죠. 젊었을 때라면 당당하게 맞섰을 텐데 이제는 그럴 기력도 없었습니다. 박정우가 보안요원 쪽으로 손짓했습니다. 여기 무단 침입자 있으니까 내쫓아주세요. 식당 안의 분위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다른 직원들도 이제는 대놓고 상황을 지켜봤죠. 김병수는 천천히 식판을 카운터에 내려놓았습니다. 아이고, 그럼 나가겠네이.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체념이 묻어 있었습니다. 78년을 살아오면서 이런 모욕을 당할 줄은 몰랐던 거죠. 박정호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팔짱을 꼈습니다. 처음부터 그렇게 하시지. 괜히 시간만 낭비했네요. 최은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조용히 휴대폰을 꺼내 촬영을 시작했죠. 이런 일이 회사에서 벌어져도 되는 건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박말순도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노인의 얼굴이 점점 더 익숙해 보였거든요. 어디서 본 것 같은데 도저히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김병수는 천천히 식당 출구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등이 구부정하고 걸음걸이도 느렸지만 어딘가 품위가 있어 보였죠. 박정호는 주위 직원들을 둘러보며 으쓱했습니다. 회사는 품격이 있어야 합니다. 아무나 들어와서 밥 먹으면 되겠어요? 하지만 몇몇 직원들의 표정은 그리 좋지 않았습니다. 나이 든 어르신을 저렇게 대하는 게 과연 옳은 일인지 의문이 들었거든요. 김병수가 식당을 나서는 순간 박말순의 머릿속에 희미한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20년 전
회사 개업식 때 봤던 한 장의 사진. 젊은 창업주 김상도 옆에 서 있던 형의 모습이었죠. 그때 그 형이 지금의 노인과 너무 닮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확신할 수는 없었죠. 시간이 너무 많이 흘렀고 사진도 흑백이었으니까요. 박정호는 여전히 의기양양한 표정이었습니다. 자신이 회사의 품격을 지켰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이 일이 얼마나 큰 파장을 불러일으킬지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김병수는 식당 밖 복도에서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벽에 기대어 서서 가슴 속 답답함을 달래려 했죠. 78년을 살아오면서 이런 굴욕은 처음이었습니다. 참 세상이 많이 변했구나. 그의 중얼거림이 텅 빈 복도에 울려 퍼졌습니다. 한편 식당 안에서는 박정호가 여전히 목소리를 높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또 생기면 바로 보안실에 신고하세요. 우리 회사는 아무나 들어올 수 있는 곳이 아니거든요. 젊은 직원들은 서로 눈치만 보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임원 앞에서 반박할 용기가 없었거든요. 최은지는 휴대폰으로 촬영한 영상을 다시 확인해 봤습니다. 노인을 모욕하는 박정호의 모습이 선명하게 담겨 있었죠. 이걸 어디에 신고해야 하지? 그녀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박말수는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면서도 계속 그 노인 생각을 했습니다. 분명히 어딘가에서 본 얼굴인데 도대체 어디서 봤을까요? 그때 문득 창고에 보관되어 있는 오래된 사진들이 생각났습니다. 회사 개업 당시의 기념사진들 말이죠. 잠깐만. 박말수는 설거지를 멈추고 창고 쪽으로 향했습니다. 먼지가 쌓인 상자를 뒤지기 시작했죠. 한편 복도에서는 김병수가 여전히 서 있었습니다. 동생 김상도와의 약속 시간까지는 아직 1시간이 남아 있었거든요. 그런데 박정호가 다시 나타났습니다. 아직도 여기 있어요? 진짜 끈질기네. 박정호의 목소리에는 짜증이 섞여 있었습니다. 여긴 젊은 피가 일하는 자리야. 노인정으로 가. 김병수는 조용히 고개를 들어 박정호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오랜 세월의 지혜와 슬픔이 담겨 있었죠. 젊은 양반, 나이 든 사람도 존중받을 권리가 있는 법이요. 하지만 박정호는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존중? 그럼 존중받을 만한 격에 맞게 옷이라도 제대로 입고 오세요. 가난 코스프레로 동정받을 생각 마시고. 김병수의 주먹이 꽉 쥐어졌습니다. 하지만 곧 다시 펼쳤죠. 나이가 들수록 화를 내는 것도 지겨워졌습니다. 이때 창고에서 박말순이 뛰어나왔습니다. 손에는 바랜 흑백 사진 한 장이 들려 있었죠. 맞다. 맞아. 그녀의 목소리가 복도에 울려 퍼졌습니다. 박정호가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박말순 씨, 지금 뭐 하는 거예요? 하지만 박말순은 사진을 들고 김병수에게 다가갔습니다. 혹시 김상도 회장님의. 그녀의 말이 채 끝나기 전에 박정호가 끼어들었습니다. 지금 무슨 헛소리를 하는 거야? 근거도 없는 소리 퍼뜨리면 인사고가 끝이라는 거 알아? 박말순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20년간 성실히 일해온 그녀였지만 임원의 위협에는 속수무책이었죠. 김병수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젊은 양반, 그분한테 그러지 마시오. 배고픈 사람이 밥 먹는 게 죄는 아니지라. 박정호는 더욱 화가 났습니다. 아직도 정신 못 차렸네? 보안실로 가자고. 그가 김병수의 팔을 잡으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최은지가 달려왔습니다. 잠깐만요. 그녀의 손에는 회사 규정집이 들려 있었습니다. 이모님, 여기 보세요. 최은지가 규정집을 펼쳤습니다. 구내식당 이용 규정 제3조에 보면 은퇴 임직원 및 창업 공로자, 가족은 구내식당 이용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어요.
박정호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게 무슨 상관이야? 이 사람이 그런 사람이라는 증거라도 있어? 최은지는 박말순을 바라봤습니다. 박말순은 떨리는 손으로 사진을 들어 올렸죠. 이거요. 사진 속에는 젊은 김상도 옆에 서 있는 청년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지금의 김병수와 닮은 꼴이었죠. 박정호는 사진을 빼앗아 들었습니다. 이딴 흐릿한 사진 가지고 뭘 증명한다는 거야? 이런 조작질로 사람 속이려고?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이전과 달리 불안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직감이 들었거든요. 최은지가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그럼 확인해 보죠. 비서실에 전화해서 물어보면 되잖아요. 박정호가 화들짝 놀랐습니다. 야, 잠깐. 그럴 필요 없어. 하지만 최은지는 이미 전화를 걸고 있었습니다. 여보세요. 명예회장님 비서실인가요? 김병수는 조용히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젊은 직원이 자신을 위해 나서는 모습이 고마웠죠. 박정호의 이마에 식은땀이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만약 정말로 그 노인이 특별한 사람이라면 상상만 해도 끔찍했습니다. 복도의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과연 전화 너머에서는 어떤 대답이 나올까요? 여보세요. 명예회장님 비서실이에요. 전화기 너머로 차분한 여성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최은지는 침을 삼키며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관리팀 최은지입니다. 혹시 지금 구내식당에 어르신 한 분이 오셨는데요. 확인 좀 해주실 수 있나요? 비서실 직원이 잠시 당황하는 기색을 보였습니다. 어르신이요? 어떤 분이신지. 최은지는 휴대폰으로 찍은 김병수의 사진을 메일로 보냈습니다. 지금 사진 보내드렸어요. 70대 후반 정도 되시는 분이신데 몇 초 후 비서실에서 놀라는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잠깐만요. 사진 좀 확대해 볼게요. 그리고 이어진 한마디가 복도 전체를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어머, 형님이시잖아요. 박정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형님이라고? 최은지도 깜짝 놀랐습니다. 형님이요? 누구의 형님이시라는 거예요? 김상도 명예회장님의 친형분이세요. 오늘 가족 초청 식사 때문에 오신 거예요. 전화기를 든 최은지의 손이 떨렸습니다. 박말수는 그래서 낯이 익었구나 하며 무릎을 쳤습니다. 김병수는 여전히 조용히 서 있었지만 그의 눈빛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박정호는 머리가 하얗게 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창업주의 친형? 그럼 지금까지 자신이 한 행동들이 잠깐만요. 박정호가 다급하게 최은지에게 손짓했습니다. 전화 끊어요, 빨리. 하지만 비서실에서는 이미 상황을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최은지 씨, 혹시 무슨 일이라도 생긴 건가요? 형님께서 연락이 안 되셔서 걱정하고 계셨거든요. 최은지는 박정호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게 약간의 오해가 있었어요. 지금 바로 대표이사님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화가 끊어진 후 복도는 죽은 듯이 조용해졌습니다. 박정호는 김병수에게 다가가며 말을 더듬었습니다. 저기, 혹시 정말로. 하지만 김병수는 고개만 천천히 끄덕였습니다. 그래, 김상도가 내 동생이지라. 박정호의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깨달았거든요. 죄송합니다. 제가 몰라 뵙고 정말 죄송합니다. 김병수는 박정호의 사과를 조용히 들었습니다. 젊은 양반, 사과는 나중에 하시오. 지금은 다른 사람들도 지켜보고 있으니까. 실제로 복도 양쪽 끝에서 직원들이 하나둘씩 모여들고 있었습니다. 소문이 빠르게 퍼지고 있는 것 같았죠. 박말순이 조심스럽게 김병수에게 다가왔습니다.
형님, 정말 죄송했어요. 제가 진작 알아봤어야 했는데. 김병수는 따뜻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말순 씨, 고생 많으시오. 20년 전 개업식 때 본 적이 있지라. 박말순의 눈이 촉촉해졌습니다. 그때의 기억이 생생하게 떠올랐거든요. 젊은 창업주 옆에서 든든하게 서 있던 형의 모습을요. 한편 비서실에서는 비상이 걸렸습니다. 김상도 명예회장이 회의를 중단하고 나왔거든요. 형님이 어디 계시다고? 구내식당에서 무슨 일이 있었다는 거야? 비서는 상황을 간략하게 보고했습니다. 김상도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당장 이재훈 대표 불러. 그리고 나는 지금 바로 식당으로 간다. 복도에서는 박정호가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이 한 말들이 하나하나 떠올랐거든요. 늙은이 주제에 노인정으로 가라. 가난 코스프레. 모든 말들이 부메랑이 되어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최은지는 휴대폰으로 촬영한 영상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박정호가 김병수를 모욕하는 장면들이 그대로 담겨 있었죠. 이걸 어떻게 처리해야 하지? 김병수는 벽에 기대서서 복잡한 심경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동생을 위해 조용히 지내려고 했는데 이런 일이 벌어졌네요. 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습니다. 이때 복도 끝에서 급한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김상도 명예회장이 숨을 헐떡이며 달려오고 있었거든요. 75세의 나이에도 형을 찾아 뛰어오는 모습이었습니다. 박정호는 그 모습을 보고 더욱 절망했습니다. 정말로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한 것 같았거든요. 김병수도 동생이 오는 것을 보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조용히 넘어갈 수 있었던 일이 이렇게 커져버렸네요. 복도의 긴장감이 극도로 높아졌습니다. 과연 이 상황이 어떻게 풀릴까요? 형님, 형님. 김상도 명예회장의 다급한 목소리가 복도에 울려 퍼졌습니다. 75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거의 뛰다시피 해서 온 그의 이마에는 땀이 송글송글 맺혀 있었죠. 김병수는 동생을 보자마자 씁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상도야, 왜 이렇게 허둥대냐? 회의 중이라며 끝날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는데. 김상도는 숨을 헐떡이며 형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는 박정호를 날카롭게 쳐다봤죠.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내 형님한테 무슨 짓을 한 거야? 박정호는 다리가 후들거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회장님, 저는 정말 몰라서 외부인인 줄 알고 그런 거예요. 김상도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외부인? 외부인이라고 해서 저렇게 대해도 된다는 거야?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않았다는 얘기잖아. 주변에 모여든 직원들이 숨죽이며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이런 장면을 본 적이 없었거든요. 항상 온화했던 명예회장이 이렇게 화를 내는 모습은 처음이었습니다. 최은지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회장님, 제가 촬영한 영상이 있어요. 상황을 정확히 알 수 있을 거예요. 김상도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보여주세요. 최은지는 휴대폰을 꺼내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박정호가 김병수를 모욕하는 장면들이 선명하게 담겨 있었죠. 늙은이 주제에 이 회사 밥은 왜 먹어? 여긴 직원 식당이지 노인정 무료 급식소가 아니라고. 가난 코스프레로 동정받을 생각 마. 영상 속 박정호의 목소리가 복도에 메아리 쳤습니다. 김상도의 주먹이 꽉 쥐어졌습니다. 이게 사람이 할 말이야? 78세 어르신한테 어떻게 이런 말을. 박정호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자신의 말들이 이렇게 적나라하게 드러나니까 더욱 끔찍했죠. 김병수가 동생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상도야, 진정해라. 이미 지난 일이고 젊은 사람이 실수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하지만 김상도는 쉽게 진정되지 않았습니다.
형님, 이건 실수가 아니에요. 사람의 인격을 모독한 거라고요. 이때 복도 끝에서 또 다른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재훈 대표이사가 급하게 달려오고 있었거든요. 55살의 그는 상황 파악을 위해 비서에게 간략한 보고를 받았죠. 회장님, 무슨 일이신지. 김상도가 이재훈을 향해 돌아섰습니다. 대표, 우리 회사에 이런 사람이 임원으로 있어도 되는 거야? 나이 든 사람을 저렇게 모욕해도 괜찮다는 거야? 이재훈은 최은지에게 휴대폰을 건네받아 영상을 확인했습니다. 몇 초 지나지 않아 그의 표정도 굳어졌죠. 이건 심각한 문제네요. 박정호가 다급하게 변명했습니다. 대표님, 정말 몰라서 그런 거예요. 복장이 너무 허름해서 외부인인 줄 알았다고요. 이재훈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박 임원, 그게 변명이 돼요? 외부인이라고 해서 저렇게 대해도 된다는 거예요? 우리 회사 품격이 이 정도였나요? 김병수는 조용히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동생이 화를 내는 것도 대표가 나서는 것도 이해했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씁쓸했죠. 결국 자신의 정체가 밝혀졌기 때문에 이런 대접을 받는 것이니까요. 박말순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죄송한데 한 말씀만. 형님께서 처음에 식당에 오셨을 때 정말 정중하셨어요. 줄도 조용히 서시고 인사도 정중하게 하시고 전혀 폐를 끼치지 않으셨는데 박정호는 더 이상 변명할 말이 없었습니다. 자신의 모든 행동이 잘못되었음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이재훈이 김상도를 바라봤습니다. 회장님,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할까요? 제 생각에는 강력한 징계가 필요할 것 같은데. 김상도는 형을 바라봤습니다. 김병수는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상도야, 이 일이 너무 커지는 건 아닌가 싶다. 그냥 조용히 넘어가면 안 되겠냐? 하지만 주변에 모인 직원들의 표정은 달랐습니다. 이런 일이 그냥 넘어간다면 앞으로도 비슷한 일이 계속 일어날 수 있다는 생각이었죠. 최은지가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죄송하지만 저는 이 일이 제대로 처리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오늘 어르신이 당하신 모욕을 보고만 있을 수는 없어요. 다른 젊은 직원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분위기가 점점 박정호에게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었죠. 김상도가 결심한 듯 말했습니다. 내일 전 직원 대상으로 타운홀 미팅을 갖겠어요. 이 일에 대해 정식으로 해명하고 사과하겠습니다. 박정호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습니다. 전 직원 앞에서 공개적으로 망신을 당하게 될 판이었거든요. 복도의 분위기가 무거워졌습니다. 내일의 타운홀 미팅에서는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날 밤 박정호는 집에 돌아가서도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내일 전 직원 앞에서 벌어질 일을 생각하니 숨이 막혔거든요. 20년간 쌓아온 커리어가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해야 하지? 그는 밤새 뒤척이며 마지막 수를 고민했습니다. 한편 김병수는 동생 김상도와 함께 조용한 식당에서 늦은 저녁을 먹고 있었습니다. 형님, 정말 죄송해요. 제가 미리 직원들에게 알려뒀어야 했는데. 김상도의 목소리에는 깊은 후회가 묻어 있었습니다. 김병수는 젓가락을 놓으며 말했습니다. 상도야, 이게 다 운명인가 보다. 나도 나이가 들어서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이는지 알게 됐고, 그 젊은 양반도 교훈을 얻었을 거 아니냐. 하지만 김상도는 쉽게 용서할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형님은 너무 착하세요. 저런 식으로 사람을 대하는 게 용서될 일이에요? 다음 날 아침 한성산업본사는 술렁였습니다. 어제 구내식당에서 벌어진 일이 소문으로 퍼져나갔거든요. 진짜 창업주 형님이었다면서? 박 임원이 완전 망했네. 어제 영상 봤는데 정말 심했더라.
직원들의 수군거림이 사무실 곳곳에서 들려왔습니다. 박정호는 출근하자마자 보안실로 향했습니다. 팀장님, 어제 CCTV 영상 좀 확인해 주세요. 혹시 편집할 수 있나요? 보안팀장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모님, 그건 좀 법적인 문제가 될 수 있어요. 박정호는 다급하게 설득했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화질이 안 좋은 부분만 조금. 회사 이미지를 생각해서라도. 하지만 보안팀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죄송하지만 그럴 수는 없습니다. 박정호는 이제 정말로 막다른 길에 몰렸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오전 10시 전 직원이 모인 타운홀 미팅이 시작됐습니다. 대회의실에는 100명이 넘는 직원들이 빼곡히 앉아 있었죠. 앞쪽에는 김상도 명예회장과 이재훈 대표이사가 자리했습니다. 김병수도 함께 참석했는데 오늘은 깔끔한 정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어제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죠. 이재훈 대표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한 이유를 다들 아실 겁니다. 어제 구내식당에서 발생한 불미스러운 일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직원들이 숨죽이며 상황을 지켜봤죠. 먼저 스크린을 보시기 바랍니다. 대형 스크린에 한성산업의 창업 당시 사진들이 떠올랐습니다. 젊은 김상도 옆에 서 있는 김병수의 모습이 선명했죠. 이분이 바로 김병수 어르신입니다. 우리 김상도 명예회장님의 친형분이시고 우리 회사 창업의 숨은 공로자이십니다. 직원들 사이에서 작은 탄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어제 그 허름한 차림의 노인이 이런 분이었다니요. 이재훈이 계속 설명했습니다. 어르신께서는 회사 창립 초기에 모든 재산을 털어서 자금을 지원해 주셨습니다. 첫 공장 부지도 초기 운영자금도 모두 어르신 덕분이었죠. 김병수는 조용히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이런 공개적인 자리가 부담스러웠거든요. 김상도가 마이크를 받았습니다. 형님은 평소에도 이런 걸 좋아하지 않으세요. 조용히 겸손하게 사시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직원 여러분들이 잘 모르셨던 거예요. 그때 스크린에 어제의 CCTV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습니다. 박정호가 김병수를 모욕하는 장면들이 그대로 드러났죠. 늙은이 주제에 이 회사 밥은 왜 먹어? 여긴 젊은 피자리야. 노인정으로 가. 영상 속 박정호의 목소리가 회의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직원들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실제 영상으로 보니 더욱 충격적이었거든요. 박정호는 자리에서 몸을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모든 시선이 자신에게 집중되는 것을 느꼈죠. 이재훈이 엄숙하게 말했습니다. 이런 일이 우리 회사에서 벌어졌다는 것이 부끄럽습니다. 나이나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고 모욕한 것은 용서받을 수 없는 일입니다. 김상도도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우리 회사의 첫밥값은 형님이 치렀습니다. 장부 대신 쌀푸대를 빌려주시고 공장 대신 비닐하우스에서 첫 제품을 만들었죠. 그런 분에게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 있습니까? 회의실이 숙연해졌습니다. 많은 직원들의 눈가가 촉촉해졌죠. 이재훈이 결정적인 발표를 했습니다. 박정호 임원은 오늘 즉시 해임 처리됩니다. 이런 행위는 우리 회사의 가치와 맞지 않습니다. 박정호는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김병수에게 깊게 고개를 숙였죠. 정말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하지만 김병수는 조용히 일어나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젊은 양반들아. 그의 목소리가 회의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밥은 사람의 얼굴이요. 누가 먹느냐보다 어떻게 대접하느냐가 먼저지라. 나이가 많고 적고가 중요한 게 아니야. 사람을 사람으로 보는 마음이 중요한 거 아니겠냐? 직원들은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모욕을 당하고도 이렇게 따뜻하게 말하는 어르신의 모습에 마음이 뭉클했거든요. 박정호는 보안요원의 안내를 받아 회의실을 나갔습니다. 20년간의 직장 생활이 이렇게 끝나는 순간이었죠. 회의실에는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오늘의 교훈을 마음 깊이 새기고 있었습니다. 타운홀 미팅이 끝난 후 구내식당은 평소와는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직원들은 하나둘씩 식당으로 내려왔지만 어제와는 완전히 달랐죠. 김병수는 여전히 정장을 입고 있었지만 이번에는 당당하게 줄을 섰습니다. 어르신, 안녕하세요. 오늘 말씀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젊은 직원들이 하나둘씩 인사를 건넸습니다. 김병수는 따뜻하게 미소 지으며 답했습니다. 고마워요, 젊은 양반들. 나도 어제는 좀 당황했어요. 박말순이 주방에서 나와 김병수에게 다가왔습니다. 형님, 정말 죄송했어요. 진작 알아봤어야 했는데. 김병수는 박말순의 손을 잡았습니다. 말순 씨, 그때 밥 많이 주신 거 고마웠어요. 따뜻한 마음씨가 느껴졌거든요. 박말순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20년간 이곳에서 일하면서 이런 따뜻한 말을 들은 적이 언제였던가요? 최은지도 식판을 들고 김병수에게 다가왔습니다. 어르신, 어제 용기 내서 다행이에요. 그냥 넘어갔다면 계속 이런 일이 생겼을 거예요. 김병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은지 씨 덕분에 일이 제대로 해결됐어요. 젊은 사람이 정의감이 투철하니까 기특하네요. 식당 한쪽에서는 몇몇 중간 관리자들이 모여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박 임원 일로 우리도 반성해야 할 것 같아. 평소에 직원들 대하는 태도를 다시 생각해 봐야겠어. 맞아. 나이나 직급으로 사람을 판단하면 안 되지. 이런 변화의 바람이 회사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김상도가 식당에 들어왔습니다. 형과 함께 점심을 먹으려고 했던 거죠. 형님, 여기 계셨군요. 어떠세요? 직원들 반응이. 김병수는 주위를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다들 좋은 사람들이야. 어제 그 일만 아니었으면 알 수 없었을 텐데. 형제는 나란히 앉아서 식사를 시작했습니다. 다른 직원들도 자연스럽게 주변 테이블에 앉았죠. 예전 같으면 상상할 수 없는 광경이었습니다. 창업주 가족과 일반 직원들이 함께 식사하는 모습 말이에요. 이재훈 대표도 식당에 나타났습니다. 어르신, 오늘 하루 어떠셨어요? 불편한 건 없으셨나요? 김병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오히려 젊은 사람들이 너무 잘해줘서 민망할 정도예요. 다들 착한 아이들이더라고요. 이재훈은 안도의 표정을 지었습니다. 다행이네요. 앞으로도 편하게 오세요. 언제든지 환영입니다. 식사를 마친 후 김병수는 박말순에게 부탁했습니다. 말순 씨, 혹시 앞치마 하나 빌려줄 수 있어요? 뭔가 도움이 될 일이 없을까 해서요. 박말순은 깜짝 놀랐습니다. 형님께서 직접 도우시겠다고요? 김병수는 웃으며 답했습니다. 젊었을 때부터 손으로 일하는 걸 좋아했거든요. 가만히 있으니까 답답해서요. 박말순은 기쁜 마음으로 깨끗한 앞치마를 가져왔습니다. 김병수는 앞치마를 두르고 국자를 들었죠. 젊은 분들 많이 드세요. 할아버지가 직접 떠드릴게요. 직원들은 신기한 듯 바라봤습니다. 창업주의 형이 직접 국을 떠주다니요. 어르신 감사합니다. 정말 맛있어 보여요. 김병수는 국자질을 하면서도 직원들과 대화를 나눴습니다. 젊은 양반 어디 사세요? 결혼은 했나요? 부모님은 안녕하세요? 따뜻한 관심 어린 질문들이었습니다. 직원들도 처음에는 어색해했지만 점점 마음을 열기 시작했죠. 어르신, 저희 아버지와 나이가 비슷하세요. 아, 그래요?
그럼 아버지께 안부 전해드리고요.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시라고 하세요. 이런 대화가 자연스럽게 오갔습니다. 한편 회사 게시판에는 새로운 공지사항이 올라왔습니다. 구내식당 이용 안내 개정판, 은퇴 임직원 및 창업 공로자, 가족 초청 데이 상시 운영, 모든 이용자에 대한 예의와 존중 의무화, 차별적 언행 시 엄중 징계, 월 1회 가족과 함께하는 식사의 날 신설. 직원들은 이 공지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제의 일이 단순한 해프닝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회사 문화 전체를 바꾸는 계기가 된 것 같았거든요. 김병수는 오후 내내 식당에서 직원들과 시간을 보냈습니다. 국 떠주기, 설거지 돕기, 청소하기까지 마다하지 않았죠. 어르신, 이런 일까지 하실 필요 없어요. 아니야, 몸을 움직이니까 좋아요. 젊었을 때 습관이거든요. 저녁 시간이 되자 김상도가 다시 나타났습니다. 형님, 집에 가실 시간이에요.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김병수는 앞치마를 벗으며 아쉬워했습니다. 벌써 이런 시간이 됐네요. 오늘 하루가 정말 빨리 지나갔어요. 박말순이 다가와 말했습니다. 형님, 내일도 오실 거죠? 저희가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 부르겠어요. 김병수는 따뜻하게 답했습니다. 물론이죠. 내일도 올게요. 여러분과 함께 있으니까 마음이 젊어지는 것 같아요. 직원들은 김병수를 배웅하며 인사했습니다. 어르신, 조심히 들어가세요. 내일 또 봬요. 오늘 정말 감사했어요. 김병수는 손을 흔들며 식당을 나섰습니다. 어제와는 완전히 다른 기분이었죠. 존중받는다는 것이 이런 기분인가요? 나이가 들어서도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인지 새삼 느꼈습니다. 일주일이 지난 후 한성산업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구내식당 입구에는 새로운 현수막이 걸려 있었죠. 창업 공로자 은퇴 임직원 가족 초청 데이 상시 운영.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한성산업 구내식당. 김병수는 이제 매일 아침 9시에 회사에 나왔습니다. 정장 대신 편안한 작업복을 입고 앞치마를 두른 채로 직원들을 맞이했죠. 안녕하세요, 어르신. 오늘도 일찍 오셨네요. 직원들은 김병수를 보면 자연스럽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김병수도 한 사람 한 사람 따뜻하게 응답했죠. 은지 씨, 어제 야근했다면서요? 많이 힘들죠? 민수 씨, 결혼 준비는 잘 돼가나요? 영희 씨, 아이 감기는 나았어요? 직원들은 김병수가 자신들의 안부를 일일이 챙기는 것에 감동했습니다. 이렇게 세심하게 관심을 보이는 임원은 없었거든요. 박말수는 이제 김병수의 든든한 파트너가 되어 있었습니다. 형님, 오늘 메뉴는 김치찌개예요. 젊은 분들이 매운 걸 좋아하더라고요. 김병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국자를 들었습니다. 그래요. 젊은 사람들은 매운맛에 스트레스가 풀린다니까요. 푸짐하게 담아드리자고요. 점심시간이 되자 직원들이 하나둘씩 식당으로 내려왔습니다. 김병수는 늘 그렇듯 직접 국을 떠서 건네주었죠. 많이 드세요, 젊은 양반. 오늘 하루도 고생하셨어요. 최은지가 식판을 받으며 말했습니다. 어르신, 어제 뉴스 봤어요? 우리 회사 구내식당 이야기가 나왔던데요. 김병수는 궁금해했습니다. 뉴스예요? 무슨 뉴스? 아, 좋은 기업 문화 사례로 소개됐어요. 나이 차별 없는 일터, 세대 간 소통하는 기업으로요. 김상도가 옆에서 웃으며 말했습니다. 형님 덕분에 회사 이미지가 많이 좋아졌어요. 다른 기업들에서도 벤치마킹하고 싶다고 연락이 와요. 김병수는 쑥스러워하며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이고, 나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원래 좋은 회사였는데 뭐려. 젊은 분들이 다들 착해서 그런 거죠.
이때 이재훈 대표가 식당에 나타났습니다. 손에는 커다란 액자를 들고 있었죠. 어르신, 이거 좀 보세요. 액자 안에는 새로 만든 회사 헌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한성산업 밥상 인권선언. 첫 번째, 구내식당을 이용하는 모든 사람은 나이, 직급, 외모에 관계없이 동등하게 존중받는다. 두 번째, 어떤 이유로도 사람을 모욕하거나 차별하는 언행을 금한다. 세 번째, 서로 배려하고 도우며 따뜻한 식사 문화를 만들어간다. 네 번째, 매월 셋째 주를 가족과 함께하는 식사 주간으로 정하여 가족들을 초청한다. 다섯 번째, 이 약속을 어기는 사람은 직급에 관계없이 엄중히 처벌한다. 직원들은 박수를 쳤습니다. 와, 정말 좋네요. 이런 회사에서 일할 수 있어서 자랑스러워요. 김병수는 액자를 보며 감동했습니다. 이런 걸 만들어주시다니. 나는 그냥 밥만 떠주는 건데 말이에요. 이재훈이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어르신, 밥을 떠주시는 것만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진짜 중요한 게 뭔지 깨우쳐 주셨잖아요. 사람을 사람답게 대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고요. 김상도도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형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밥은 사람의 얼굴이라고. 누가 먹느냐보다 어떻게 대접하느냐가 중요하다고. 그 말씀이 우리 회사를 바꿨어요. 직원들이 다시 한번 박수를 쳤습니다. 김병수는 눈가가 촉촉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78년을 살아오면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고마움을 받은 적이 있었던가요? 여러분, 정말 고마워요. 내가 이 나이에 이런 대접을 받을 줄 몰랐어요. 여러분 덕분에 노년이 이렇게 행복할 수 있네요. 박말순이 앞으로 나서며 말했습니다. 형님, 저희가 더 감사하죠. 형님께서 보여주신 따뜻함 덕분에 우리 식당이 이렇게 좋아졌어요. 이제 진짜 가족 같은 분위기가 됐잖아요. 실제로 구내식당의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직급이나 나이에 관계없이 서로 인사하고 배려하고 도움을 주고받았죠. 젊은 직원들은 나이 든 분들께 자리를 양보했고, 나이 든 분들은 젊은 직원들에게 따뜻한 조언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최은지가 손을 들었습니다. 어르신, 제안이 하나 있어요. 앞으로 이 구내식당 메뉴 중 하나를 형님 국밥이라고 이름을 지으면 어때요? 형님께서 직접 떠주시는 그 따뜻한 마음이 담긴 국밥이요. 직원들이 환호했습니다. 좋은 생각이에요. 형님 국밥 정말 맛있겠네요. 김병수는 손사래를 쳤지만 결국 웃으며 동의했습니다. 그럼 더 맛있게 끓여드릴게요. 마음을 듬뿍 담아서요. 이재훈 대표가 마지막으로 발표했습니다. 오늘부터 매주 금요일을 형님의 날로 정하겠습니다. 김병수 어르신께서 직접 국을 떠주시고 직원들과 함께 대화하는 시간을 갖겠어요. 그리고 이 모든 내용을 다른 기업들과도 공유해서 더 많은 곳에서 이런 문화가 퍼져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구내식당은 박수와 환호로 가득 찼습니다. 김병수는 이 모든 상황이 꿈만 같았습니다. 일주일 전만 해도 모욕을 당하며 쫓겨날 뻔했는데 이제는 이렇게 존경받고 있다니요. 하지만 가장 기쁜 것은 사람들의 마음이 달라진 것이었습니다.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문화가 만들어진 것 말이에요. 여러분, 진짜 고마워요. 이 할아버지가 여러분께 배운 게 더 많아요. 앞으로도 함께 이 좋은 분위기를 만들어가요. 모든 사람들이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한성산업의 구내식당은 이제 단순한 식사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사람과 사람이 만나 서로의 마음을 나누는 진정한 소통의 장이 된 것입니다. 한 달이 지난 어느 금요일 오후 한성산업 구내식당에는 특별한 손님들이 찾아왔습니다. 다른 기업의 임원들과 언론사 기자들이었죠. 밥상 인권 선언이 화제가 되면서
벤치마킹을 하러 온 것이었습니다. 김병수는 평소와 다름없이 앞치마를 두르고 국자를 들고 있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멀리서 오느라 고생하셨어요. 저희 식당 구경 많이 해보세요. 방문객들은 김병수의 자연스러운 모습에 놀랐습니다. 창업주의 형이라는 높은 지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소탈하게 직원들과 어울리다니요. 한 기업 임원이 질문했습니다. 어르신, 이런 일을 계속하시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김병수는 잠시 생각하더니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특별한 이유는 없어요. 그냥 사람이 사람다우려면 이렇게 해야 하는 거 아닌가 싶어서요. 나이가 들어도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게 기뻐요. 기자가 펜을 들고 질문했습니다. 처음 모욕을 당하셨을 때 어떤 기분이셨나요? 김병수의 표정이 잠깐 어두워졌습니다. 솔직히 많이 상했어요. 78년을 살아오면서 그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그 일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좋은 변화가 온 것 같아요. 최은지가 옆에서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어르신께서는 그 일 이후로도 한 번도 원망하는 말씀을 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우리가 배울 점이 많다고 말씀하셨죠. 정말 대인배이세요. 박말순도 나서서 말했습니다. 형님께서 오신 이후로 우리 식당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문화가 자연스럽게 생겼거든요. 이제는 다른 부서 직원들도 자주 와서 함께 식사해요. 방문객들은 실제로 식당의 분위기를 보고 감탄했습니다. 나이가 다른 직원들이 자연스럽게 어울리며 대화하고 서로를 챙기는 모습이 인상적이었거든요. 이재훈 대표가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습니다. 저희가 경험한 변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직원 만족도가 30% 이상 향상됐어요. 이직률은 50% 감소했고 업무 효율성도 크게 개선됐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회사 전체의 소통이 활발해졌다는 점이에요. 김상도도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형님께서 보여주신 것은 단순한 친절함이 아니었어요. 진정한 리더십이었죠. 지위나 권력이 아니라 인품으로 사람들을 움직이시는 모습을 봤어요. 그래서 저희 임원진도 많이 변했습니다. 한 방문객이 질문했습니다. 이런 문화를 다른 기업에서도 만들 수 있을까요? 김병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이죠.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그냥 사람을 사람으로 보면 되는 거예요. 나이가 많고 적고 직급이 높고 낮고는 중요하지 않아요. 서로 존중하는 마음만 있으면 돼요. 기자가 또 다른 질문을 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이 있으시나요? 김병수는 주위를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큰 계획은 없어요. 그냥 이 젊은 친구들과 함께 있으면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싶어요. 나이가 들어도 쓸모 있는 사람이 되고 싶거든요. 점심시간이 되자 김병수는 평소처럼 국자를 들었습니다. 자, 멀리서 오신 분들도 우리 형님 국밥 한번 드셔보세요. 마음을 듬뿍 담아서 끓였어요. 방문객들은 신기해하며 식판을 받았습니다. 창업주의 형이 직접 국을 떠주는 경험을 할 수 있다니요. 정말 따뜻하고 맛있네요. 마음이 따뜻해지는 맛이에요. 김병수는 뿌듯해했습니다. 많이 드세요. 우리 말순 씨가 정성껏 끓인 거예요. 레시피는 간단해요. 정성과 사랑이 제일 중요한 재료거든요. 식사를 마친 후 방문객들은 하나같이 감동을 표했습니다. 정말 특별한 경험이었어요. 우리 회사에도 이런 문화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어르신께서 보여주신 모습을 잊지 않겠어요. 저녁 시간이 되자 김병수는 하루를 정리했습니다. 앞치마를 벗으며 박말순에게 말했습니다. 말순 씨, 오늘도 고생하셨어요. 내일은 주말이니까 푹 쉬세요. 박말순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형님도 편히 쉬세요.
월요일에 또 뵈어요. 김상도가 형을 배웅하러 왔습니다. 형님, 오늘 인터뷰는 어떠셨어요? 김병수는 만족스러워했습니다. 좋은 사람들이었어. 우리가 겪은 변화를 다른 곳에서도 만들어갈 것 같더라고. 그럼 더 많은 사람들이 행복해질 수 있겠지. 형제는 나란히 걸어가며 대화를 나눴습니다. 형님, 정말 고마워요. 형님 덕분에 우리 회사가, 우리 직원들이 이렇게 변할 수 있었어요. 김병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가 한 건 별로 없어. 원래 다들 좋은 사람들이었는데 그냥 기회가 없었을 뿐이야. 사람은 누구나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 그 마음을 꺼내낼 수 있는 환경만 만들어주면 되는 거지. 한 달 후, 한성산업의 밥상 인권선언은 전국적으로 화제가 되었습니다. 많은 기업들이 비슷한 제도를 도입했고, 정부에서도 모범 사례로 선정했죠. 김병수는 여전히 매일 구내식당에 나와 직원들과 함께 했습니다. 국 떠주기, 설거지 돕기, 청소하기를 마다하지 않으면서 말이에요. 어느 날 한 젊은 직원이 물었습니다. 어르신, 행복하세요? 김병수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물론이지, 젊은 양반. 이 나이에 이렇게 많은 좋은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해. 매일이 선물 같아. 구내식당의 벽에는 액자에 담긴 글귀가 걸려 있었습니다. 밥을 낮추면 사람이 낮아지고 밥을 높이면 사람이 높아진다. 오늘 우리의 밥상이 사람의 품격을 다시 세웠다. 김병수는 그 글귀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한 그릇의 밥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바꿀 수 있다니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존중과 배려가 얼마나 소중한지 새삼 느꼈습니다. 해가 지고 하루가 마무리될 때까지 김병수의 마음은 따뜻했습니다. 내일도 모레도 이 좋은 사람들과 함께 따뜻한 밥 한 그릇을 나누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행복인지 알았거든요. 한성산업 구내식당에서 시작된 작은 변화가 이제는 사회 전체로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나이와 지위를 넘어선 진정한 소통, 서로를 존중하는 마음, 따뜻한 배려의 문화가 말이에요. 그리고 그 모든 변화의 중심에는 한 그릇의 밥과 그것을 나누는 따뜻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3개월이 지난 어느 가을날, 김병수에게는 예상치 못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정부에서 주관하는 대한민국 나눔대상 후보에 추천되었다는 것이었죠. 형님, 축하드려요. 김상도가 상장을 들고 뛰어왔습니다. 정부에서 직접 연락이 왔어요. 사회통합 부문 최우수상 후보래요. 김병수는 당황스러워했습니다. 아이고, 이런 걸 왜 주려고 하는지 모르겠네. 나는 그냥 밥이나 떠주는 할아버지인데 말이야. 하지만 주변 사람들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최은지가 신문을 들고 달려왔습니다. 어르신, 보세요. 오늘 조선일보 일면에 나왔어요. 신문 헤드라인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78세 할아버지가 바꾼 기업 문화. 밥 한 그릇의 기적. 기사에는 김병수의 사진과 함께 한성산업의 변화 과정이 자세히 소개되어 있었습니다. 이제 정말 유명 인사가 되셨네요. 박말순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제 저희 동네에서도 형님 이야기가 나왔어요. 다들 부러워하더라고요. 김병수는 쑥스러워하며 신문을 접었습니다. 유명해지는 게 좋은 건지 모르겠어. 그냥 조용히 지내고 싶은데. 하지만 세상의 관심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다음 주에는 텔레비전 방송국에서 다큐멘터리 촬영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KBS에서 연락이 왔어요. 이재훈 대표가 보고했습니다. 휴먼 다큐 사랑 프로그램에서 형님 이야기를 다루고 싶다고 해요. 전국 방송이에요. 김병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텔레비전은 부담스러워. 나 같은 늙은이가 나가서 뭘 하겠어.
하지만 직원들의 설득이 이어졌습니다. 어르신, 이건 개인의 유명세가 아니에요. 최은지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전국의 많은 어르신들에게 희망을 드릴 수 있어요. 나이가 들어도 사회에 기여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할 수 있고요. 김상도도 형을 설득했습니다. 형님, 은지 씨 말이 맞아요. 형님의 이야기가 전해져서 더 많은 곳에서 변화가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러면 더 많은 사람들이 행복해질 수 있잖아요. 결국 김병수는 방송 출연을 승낙했습니다. 촬영날 구내식당에는 방송팀이 몰려왔습니다. 카메라와 조명 장비들이 설치되고 평소보다 훨씬 복잡해졌죠. 어르신, 긴장되시죠? PD가 친근하게 물었습니다. 김병수는 평소처럼 앞치마를 두르며 답했습니다. 긴장보다는 어색해요. 평소대로 하면 되는 건가요? 네, 평상시 모습 그대로 보여주시면 됩니다. 촬영이 시작되자 김병수는 금세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직원들과 대화하고 국을 떠주고 함께 식사하는 모습이 그대로 담겼죠. 젊은 양반 많이 드세요. 오늘 날씨가 쌀쌀하니까 따뜻한 국물로 몸 좀 데우고요. 카메라는 김병수의 자연스러운 모습을 담아냈습니다. 인터뷰에서 김병수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상처를 많이 받았어요. 이 나이에 그런 말을 들을 줄 몰랐거든요.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그 일이 있었기 때문에 더 많은 좋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었어요. 인생의 마지막 단계에서 이런 보람을 느낄 수 있어서 감사해요. 방송이 나간 후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시청률이 동시간대 최고 기록을 세웠고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1위에 올랐죠. 어르신, 대박이에요. 최은지가 노트북을 들고 뛰어왔습니다. 댓글이 지금 10,000개를 넘었어요. 다들 감동했다고, 우리 할아버지도 이런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해요. 실제로 댓글들은 감동으로 가득했습니다. 눈물이 계속 나네요. 우리 아버지 생각이 나서 나이 든 분들을 이렇게 존중하는 회사가 있다니 부럽습니다. 저도 우리 회사에 이런 문화를 만들어 보고 싶어요. 김병수 할아버지 같은 분이 진짜 어른이네요. 하지만 더 놀라운 일들이 연달아 일어났습니다. 다음 날부터 전국 각지에서 연락이 쏟아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부산에서 전화 왔어요. 거기 중소기업에서 어르신을 초청하고 싶다고 해요. 대구, 광주, 대전에서도 연락이 왔고요. 일주일 만에 초청 요청이 50건을 넘었습니다. 김병수는 당황했습니다. 이런 걸 어떻게 다 감당해? 나는 그냥 여기서 우리 젊은 친구들과 함께 있고 싶은데. 김상도가 걱정스러워했습니다. 형님, 너무 무리하시면 안 돼요. 건강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하지만 김병수는 고민 끝에 결정을 내렸습니다. 몇 군데는 가봐야겠어. 나 같은 늙은이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말이야. 다만 너무 많이는 못 가겠고, 한 달에 2~3번 정도만. 첫 번째 방문지는 부산의 중견 제조업체였습니다. 김병수가 도착하자 직원들이 박수로 맞이했습니다. 어르신, 정말 오셨네요. 텔레비전으로만 봤는데 직접 뵈니까 더 반갑습니다. 부산 회사의 구내식당도 한성산업과 비슷한 문제를 안고 있었습니다. 세대 간 갈등, 직급 간 소통 부족, 서로에 대한 무관심이었죠. 김병수는 평소처럼 앞치마를 두르고 직원들과 함께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부산 음식은 어떻게 만드는지 가르쳐 주세요. 서울과는 맛이 다르다던데요. 부산 회사의 조리원들이 신기해했습니다. 어르신이 직접 도와주시다니요. 저희가 더 배우고 싶어요. 점심시간에 김병수는 부산 직원들에게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상처를 많이 받았어요. 하지만 그 일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소중한 인연들을 만날 수 있었어요. 여러분도 서로에게 관심을 가져보세요. 나이가 많고 적고 직급이 높고 낮고는 중요하지 않아요. 부산 직원들의 반응도 뜨거웠습니다. 정말 감동적이에요. 저희도 이런 분위기를 만들어 보고 싶어요. 어르신 같은 분이 저희 회사에도 계셨으면 좋겠어요. 김병수의 부산 방문 소식이 지역 언론에 보도되면서 또 다른 화제가 되었습니다. 부산 회사들도 변하고 있어요. 현지 기자가 보고했습니다. 김병수 어르신의 방문 이후 직원 소통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기업들이 늘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의 물결은 전국으로 확산되었습니다. 대구에서는 어르신과 함께하는 식사 시간 프로그램이 생겼고, 광주에서는 세대 공감 프로젝트가 시작되었습니다. 대전의 한 대기업에서는 아예 김병수 어르신 따라하기 운동을 벌이기도 했죠. 하지만 무엇보다 김병수 자신에게 가장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전국을 다니며 만난 사람들에게서 배운 것들이 너무 많았거든요. 각 지역마다 특색이 다르더라고. 김병수가 한성산업 직원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부산 사람들은 정이 많고 대구 사람들은 끈기가 있어. 광주는 예술적 감각이 뛰어나고 대전은 과학적 사고를 해. 그런데 공통점이 하나 있어. 다들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야. 직원들도 김병수의 경험담을 들으며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어르신 덕분에 저희도 시야가 넓어지는 것 같아요. 최은지가 말했습니다. 다른 지역 이야기를 들으니까 우리나라가 참 좋은 나라라는 생각이 들어요. 6개월이 지나자 김병수의 영향력은 기업을 넘어 사회 전반으로 확산되었습니다. 전국의 노인복지관에서는 김병수 어르신 따라하기 프로그램이 생겼고, 대학교에서는 세대 간 소통 특강을 요청했습니다. 심지어 외국에서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일본 NHK에서 취재 요청이 왔어요. 김상도가 보고했습니다. 한국의 효 문화와 기업 내 세대 통합 사례로 소개하고 싶다고 해요. 싱가포르와 대만에서도 연락이 왔고요. 하지만 김병수는 여전히 겸손했습니다. 내가 뭘 그렇게 대단한 일을 했다고 이런 관심을 보이는지 모르겠어. 그냥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걸 보여준 것뿐인데. 어느 날 저녁 김병수는 구내식당에서 혼자 차를 마시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1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일들이 벌어졌거든요. 모욕을 당하고 상처받았던 그 자리에서 이제는 전국적인 관심을 받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참 인생이 묘하다. 김병수는 쓸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78년을 살았지만 가장 보람찬 시간은 지금인 것 같아. 박말순이 다가와 따뜻한 차를 더 부어주었습니다. 형님, 무슨 생각을 그렇게 깊게 하세요? 피곤하시죠? 요즘 너무 바쁘시니까. 김병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피곤한 게 아니라 신기해서. 내가 이런 일을 하게 될 줄 몰랐거든. 그런데 이상하게 힘이 나더라고. 나 같은 늙은이 말을 듣고 변화하려는 사람들을 보면 기특하고. 박말순도 감회가 깊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형님을 만나고 나서 제 인생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이제는 단순히 음식을 만드는 게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는 일을 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두 사람은 조용히 차를 마시며 지나온 시간을 되돌아봤습니다. 한 그릇의 밥에서 시작된 작은 변화가 이렇게 큰 울림을 만들어낼 줄 누가 알았을까요? 내일도 김병수는 이 자리에서 젊은 직원들과 함께 따뜻한 하루를 시작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따뜻함이 전국으로, 세계로 퍼져나갈 것을 믿으며 말이에요.